안녕하십니까, 민구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9에 이어서 팰리세이드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무려 7,034만 원이나 되는 사양입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면발광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몰딩이 기존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롬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무광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MX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사이즈가 21인치입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이드 리피터가 길다란 정사각형 모양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9과는 다르게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에 도어 캐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이 진짜로 레인지로버의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와이퍼를 저 아래쪽에 숨겨둔 것은 센스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K 레인지로버가 맞습니다. 1열의 도어 트림입니다. 아이오닉 9과 동일한 손잡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좀 캐스퍼스럽긴 한데 마찬가지로 소재에 불만은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도 릴렉싱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릴렉싱 시트를 장착한 차량 같은 경우는 기능을 실행시킬 때 전자식 샤프트가 위로 올라가면서 시트가 좀 저중력 상태처럼 기울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야 할 때 아주 용이한 기능입니다. 전반적인 실내 레이아웃은 아무래도 아이오닉 9과 비슷한 차급인 만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9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내가 아이오닉 9보다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썬루프를 조작하는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을 여는 방법은 이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 C타입의 포트가 암레스트 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오닉 9보다는 조금 더 선 정리에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부분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워크인 스위치와 릴렉싱 시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승차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이 잘 안 닫힙니다. 이렇게 좀 세게 닫아야 닫혀요. 그리고 아이오닉 9과는 다르게 이쪽에 철판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2열의 도어 트림입니다. 컵홀더가 1개가 장착되어 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동식이 아닌 수동식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안쪽의 도어 포켓의 사이즈도 매우 널널합니다. 2열의 공간감입니다. 아이오닉 9보다는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차급은 상당히 큰 차체입니다. 아래쪽에 수납함이 있습니다. 중간에 센터 터널이 약간 올라온 모습입니다. 2열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멋있죠? 특이하게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패널이 머리 쪽에 있습니다. 천장 에어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열을 좀 촬영 각도를 바꿨는데요. 머리가 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 넉넉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닌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발을 이렇게 붙이고 앉아있는 상태인데요. 네, 뭐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오닉 9보다는 조금 좁다는 거. 성인 남성보다는 성인 여성 중에서도 한 170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3열에도 C타입 충전 포트를 양쪽에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게다가 컵홀더도 있어서요,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시트도 장착되어 있나 보네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과 마찬가지로 시트백 포켓에 C타입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모습입니다.
아이오닉 9보다는 한 뼘 정도는 작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제 짐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덜 다쳤을 텐데 이렇게 평평한 모습입니다. 펼칠 때는 원터치로도 됩니다. 헤드레스트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네, 저는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세팅 자체가 초반에 잘 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넣어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요, 한 25km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엔진이 개입하는 상황 같습니다. 악셀을 깊게 밟으면요, 엔진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이오닉 9에서 느꼈었던 차체에서 오는 미세한 롤 정도 외에는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몰캉몰캉합니다. 방지턱이 막 요란하지가 않고요. 진짜 브레이크만 어떻게 좀 초반에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가다서다 할 때 생각보다 차가 많이 꿀렁입니다. 앞뒤로요.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조금 비싸지 일반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차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옵션을 타협한다면 충분히 5천만 원 전후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팰리세이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총평을 지금 할게요. 브레이크의 초반 담력이 과한 것 빼고는 운전을 하면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 방지턱을 넘을 때도 쿵쾅거릴 것 같지만 그런 느낌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3열은 생각보다 좀 작고 2열이나 1열 같은 경우는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다.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을 넣어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7천만 원은 조금 비싸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가솔린 2500cc에서 필요한 옵션만 타협해서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